통장에 253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153만 원에 제 부업 수입 100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었죠. 5년 전 퇴직할 당시 막막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재취업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매달 안정적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벌어들이고 있었고 무엇보다 건강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전 10시였죠.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젊은 직장인들이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을 받고 회사를 나섰던 그날을요. 30년 다닌 회사였지만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야 했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선배들과 함께 회사를 나왔습니다. 당시 제 나이 58세였어요. 아내는 이미 몇 년 전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고 대학생 막내딸의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었어요. 5년을 기다려야 했죠. 그 5년 동안 퇴직금으로 버티기엔 너무 불안했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60세 가까운 나이에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경비직이나 청소 일자리는 있었지만 허리 디스크 때문에 힘든 육체 노동은 어려웠습니다. 막막했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는 병원비가 계속 들어갔고 딸은 취업 준비로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대학 동창 정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20년 만에 연락이었죠. 정수는 저보다 2년 먼저 명예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형, 나 요즘 괜찮게 지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버는데 집에서 편하게 일해. 그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제가 물었죠. 온라인으로 중고등학생들 수학 과외를 해. 형도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 많이 했잖아. 그거면 충분해. 정수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낯설었고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정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태블릿 하나로 집에서 수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학원보다 저렴하게 해주니까 학부모들이 선호해. 시간도 내가 정하고 학생도 내가 선택해. 정수는 플랫폼 사용법을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회사에서 30년 동안 영업 기획을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수없이 했고 신입사원 교육도 맡았었죠. 말하는 건 자신 있었어요. 문제는 온라인 환경이었습니다. 정수가 직접 집에 와서 노트북 세팅을 도와줬어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화면 공유하는 법을 배웠죠. 형, 어렵지 않아. 학생이 들어오면 화면 공유하고 설명하면 돼. 판서는 파워포인트나 PDF로 하면 되고. 정수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프로필을 만들었어요. 대기업 30년 경력, 신입사원 교육 담당,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라고 적었죠.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면접 스킬과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시간당 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처음엔 학생이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을 기다렸지만 문의조차 없었죠. 정수가 조언했습니다. 형, 처음엔 무료 체험 수업을 해봐. 그리고 수강 후기가 쌓이면 학생들이 몰려올 거야. 무료 체험 수업 공지를 올렸어요. 3일 만에 첫 학생이 신청했습니다. 28세 여성이었는데 대기업 면접을 앞두고 있다고 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1시간 동안 면접 질문에 답하는 법, 자세, 목소리 톤을 설명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노하우를 쏟아부었죠. 수업이 끝나고 학생이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도움이 됐어요. 유료로 5회 더 듣고 싶어요. 첫 유료 학생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15만 원이었지만 그 돈이 너무 소중했어요. 내 능력으로 번 첫 수입이었죠. 학생은 2주 후 면접에 합격했고 감사 인사와 함께 후기를 남겼습니다. 30년 대기업 경력의 진짜 노하우를 배웠어요. 면접 때 배운 대로 했더니 합격했습니다. 후기 하나가 올라가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5명의 학생이 생겼습니다. 주 2회씩 수업했고 한 달 수입이 60만 원이 됐죠. 아내가 놀라워했어요.
당신 집에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어? 딸도 신기해했습니다. 아빠가 유튜버도 아닌데 온라인으로 돈을 벌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수가 다시 조언했습니다. 형, 수업을 녹화해서 올려봐. 강의 영상을 판매하는 거야.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취업 면접 준비 강의 20강을 기획했어요. 각 강의는 30분씩이었고 총 10시간 분량이었죠. 한 강씩 녹화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편집은 딸이 도와줬어요. 아빠, 요즘 영상 편집 프로그램 쉬워졌어. 내가 자막도 넣어줄게. 딸과 함께 작업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딸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기쁨이었죠. 강의를 플랫폼에 올렸어요. 가격은 59,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한 달에 10명만 사도 60만 원이었죠. 첫 달에 3명이 구매했어요. 18만 원이었습니다. 실시간 수업 수입 60만 원과 합쳐서 78만 원이 됐죠. 목표인 100만 원에는 못 미쳤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후기가 쌓이면서 강의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3개월 후 실시간 수업 70만 원, 강의 판매 30만 원으로 드디어 월 100만 원을 달성했어요. 그날 아내와 딸에게 외식을 사줬습니다. 삼겹살집이었지만 오랜만에 외식이었죠. 엄마 아빠 축하해요. 아빠 정말 멋있어. 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퇴직 후 처음으로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까지 2년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100만 원이면 생활비를 충분히 보탤 수 있었고 아내 병원비도 걱정 없었습니다.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수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막막했을 거야. 정수가 웃으며 말했죠. 형, 이제 다른 사람도 도와줘. 우리 같은 사람들 많잖아.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퇴직하고 갈 곳 없는 50대, 60대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저처럼 능력은 있는데 나이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1년 후 저는 정수와 함께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퇴직자들의 온라인 부업 모임이었어요. 매주 온라인으로 모여 각자의 경험을 나눴죠. 저는 번역 일을 해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어요. 저는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광고 수입이 월 50만 원 나와요. 저는 손재주가 있어서 수제 가방을 만들어 팔아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돼요. 각자의 방법으로 수입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저는 멘토 역할을 하게 됐어요. 새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온라인 수업 시작하는 법을 알려줬죠. 여러분이 30년, 40년 일하면서 쌓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제 말에 60대 초반의 한 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공장에서 30년 동안 품질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분은 제조업 품질 관리 컨설팅을 시작했고 3개월 만에 월 120만 원을 벌게 됐어요. 63세가 되던 해 드디어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53만 원이었죠. 제 부업 수입은 그때 이미 월 150만 원으로 늘어 있었어요. 강의 판매가 꾸준했고 실시간 수업 학생도 늘었습니다. 컨설팅 의뢰도 들어왔죠. 총 수입이 300만 원이 넘었어요. 5년 전 막막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2년 전 정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나 건강이 안 좋아. 당뇨 합병증이 와서 시력이 나빠졌어. 정수는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했죠. 컴퓨터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너무 아파.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제 은인이자 멘토였던 정수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수를 찾아갔어요.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죠. 형, 괜찮아. 나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받으니까 살만해.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생활비가 더 들어가는 게 문제였어요. 약값만 한 달에 30만 원이 넘었죠. 정수야, 내가 도울게. 넌 나한테 이 일을 알려줬잖아. 제가 말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난 괜찮아. 형은 형 가족 챙겨. 하지만 저는 매달 정수에게 30만 원씩 보냈어요.
제 수입의 일부였지만 기꺼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수가 없었다면 저도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없었을 테니까요. 형, 미안해. 내가 신세를 지내. 정수가 미안해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정수야, 내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작년에 아내의 건강이 많이 나아졌어요. 병원비 부담이 줄면서 저축도 할 수 있게 됐죠. 딸은 좋은 회사에 취업했고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아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딸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퇴직 당시 막막했던 그 순간을 이겨낸 보람이었어요. 요즘은 후배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둔 50대 후배들이 찾아와요. 선배님, 저 퇴직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불안한 표정에서 5년 전 제 모습이 보입니다. 자네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생각해봐. 그게 자네의 무기야.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강점이 되는 거지. 제 조언에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커뮤니티는 이제 500명이 넘었어요.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죠. 각자의 방법으로 연금 외 추가 수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 버는 분도 있고 200만 원 버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 그게 가장 큰 수입이었어요. 지난달 커뮤니티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분들이 많았죠. 60대 후반의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어요. 퇴직하고 우울증까지 왔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즐거워요. 그분은 옛날 요리 솜씨를 살려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월 8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했죠. 나이가 들면 쓸모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돈을 내고 배우고 싶은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노인은 고마워하며 앉았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 그건 배려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경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요. 퇴직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연금 153만 원과 부업 수입 150만 원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돈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노트북을 열고 학생들을 만나는 일, 제 경험을 나누고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 그 자체가 삶의 의미였어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오후 수업 준비를 하죠. 30대 취업 준비생이 면접 연습을 하러 온다고 했어요. 제 30년 경력의 노하우가 그 젊은이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가로 정당한 수입을 얻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죠. 5년 전 퇴직하던 그날도 가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가을은 추웠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함에 온몸이 얼어붙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가을이지만 따뜻해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걱정했던 그때, 재취업이 안 된다고 절망했던 그때,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커뮤니티 회원 중 한 분이었죠. 선생님, 저 오늘 첫 수업했어요. 떨렸는데 학생이 정말 좋아했어요. 다음 주에도 듣고 싶대요. 65세 회원분이었습니다.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셨는데 퇴직 후 재무 설계 상담을 시작하신 거예요. 축하드려요. 잘하실 거예요. 30년 넘게 쌓으신 금융 지식이 얼마나 귀한 자산인데요. 제 말에 그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네요. 통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봤어요. 오늘 수업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30개와 모범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30년 동안 수십 명을 면접해 본 경험, 수백 명의 신입사원을 교육한 노하우, 그게 전부 제 자산이었어요. 회사를 떠날 때는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지금 제 밥벌이가 되고 있었어요.
이 시가 되어 학생이 접속했습니다. 28세 여성이었고 대기업 마케팅 직무에 지원했다고 했어요. 선생님, 면접이 일주일 남았는데 너무 떨려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학생의 불안한 표이 화면 너머로 보였죠.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30년 동안 면접을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제 말에 학생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시간 수업이 끝났어요. 선생님,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학생이 고마워하며 다음 주에도 수업을 신청했죠. 3만 원이었지만 그 돈이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 이게 바로 일의 본질 아니겠어요? 나이와는 상관없이요. 저녁 무렵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건강이 많이 좋아진 덕분이죠. 오랜만에 외식할까?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어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당신 요즘 수입도 좋으니까.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5년 전만 해도 외식은 꿈도 못 꿨습니다. 퇴직금을 아껴야 했고 미래가 불안했으니까요.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으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 요즘 행복해 보여요. 퇴직하고 한동안 힘들어했잖아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응,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 재취업도 안 되고 돈은 계속 나가고. 그런데 정수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았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정수 씨한테도 고마워해야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열어 내일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40대 경력직 이직 준비생이었어요. 15년 경력인데 이직 면접이 처음이라 긴장돼요. 학생의 메시지를 읽으며 자료를 준비했죠. 경력직 면접은 신입과 다릅니다. 지난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핵심이죠. STAR 기법을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일을 마쳤습니다. 하루 종일 4명의 학생을 만났고 12만 원을 벌었어요. 한 달이면 대략 240만 원 정도 되겠죠. 거기에 강의 판매 수입까지 합치면 300만 원이 넘습니다. 연금 153만 원과 합쳐서 총 450만 원 이상이에요. 부부가 쓰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죠. 더 이상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고 멍하니 사무실을 나섰던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이 났었죠.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시작, 내 경험을 가치 있게 쓰는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전 9시 수업이 있었죠. 커피를 마시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학생은 30대 중반 여성이었고 공기업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면접 경험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생의 메시지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죠. 수업 시간이 됐습니다. 학생이 접속했고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은 면접의 기본부터 시작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제 말에 학생이 집중했습니다. 1시간 동안 면접 자세, 목소리 톤, 시선 처리, 답변 구조를 설명했어요. 30년 경력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했죠. 선생님 설명이 너무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에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내용이네요. 학생의 칭찬에 뿌듯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어요. 단골 김밥 천국이었죠. 사장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제가 말하자 사장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손님도 요즘 바쁘시잖아요. 맨날 노트북 들고 다니시던데. 네, 저 온라인으로 수업해요.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제 말에 사장님이 관심을 보였어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뭘 할까 고민인데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사장님도 음식점 30년 하셨으면 요리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걸 가르치면 돼요. 제 말에 사장님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요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요즘 집밥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김밥 싸는 법, 제육볶음 만드는 법, 이런 거 가르치시면 돼요. 사장님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커뮤니티 온라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있는 정기 모임이었죠. 20명 정도가 접속했어요. 오늘은 신규 회원 소개부터 할게요. 제가 말하자 50대 후반의 남성이 화면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퇴직한 전직 교사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이곳에 가입했어요. 신규 회원에게 물었습니다. 교사셨으면 과목이 뭐셨어요? 수학이요. 3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분의 대답에 다른 회원들이 반응했죠. 수학 과외 수요가 엄청 많아요. 저희 아들도 수학 온라인 과외 받는데 1시간에 5만 원이에요.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새 회원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당연하죠. 30년 경력이면 충분해요. 온라인 수업 방법만 배우시면 돼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줌 사용법부터 학생 모집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새 회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모임이 끝나고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60대 초반 여성 회원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번 달에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겼어요. 그분은 손뜨개질을 가르치는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었죠. 3개월 전만 해도 월 30만 원이었는데 꾸준히 늘어난 겁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격려해 주셔서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분의 메시지를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람이 더 소중했죠. 퇴직 후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모습, 그게 바로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습니다. 저녁에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수야, 요즘 어때? 건강은 좀 나아졌어? 정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많이 좋아졌어. 약 먹으면서 조절하고 있어. 형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있어. 제가 보내는 30만 원이 정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죠. 그나저나 형, 커뮤니티가 500명이 넘었다며? 대단하다. 정수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처음 이 일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고 커뮤니티도 없었을 거야. 제 말에 정수가 웃었습니다. 형, 그건 형이 잘한 거지. 나는 그냥 알려준 것뿐이야. 형이 직접 실행하고 성공한 거잖아.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퇴직 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5년의 세월에 대해서요. 다음 날 오전에 새 학생과 첫 수업이 있었습니다. 35세 남성이었고 외국계 기업 임원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영어 면접도 준비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학생의 걱정이 느껴졌죠. 영어 면접은 내용이 더 중요해요. 유창함보다는 논리적인 답변이 핵심이에요. 제 설명에 학생이 집중했습니다.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며 외국인 임원들과 수없이 미팅을 했어요. 영어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했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실전 팁을 전달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명확한 근거와 논리로 설득하는 게 중요하죠. 1시간 수업이 끝나고 학생이 만족해했어요. 선생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라 정말 와닿아요. 다음 주에도 수업 신청할게요. 점심 후 블로그 글을 작성했습니다. 커뮤니티 홍보용 블로그였어요. 퇴직 후 온라인 부업으로 월 100만 원 버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죠. 제 경험담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는지, 수업 시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학생은 어떻게 모집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요. 블로그 조회수가 꾸준히 올라갔어요. 댓글도 많이 달렸죠. 저도 내년에 퇴직인데 희망이 보이네요. 60세가 넘어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퇴직금 다 까먹을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방법을 찾았어요.
댓글을 읽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오후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블로그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책으로 내면 어떨까요? 깜짝 놀랐죠. 책요? 네, 퇴직 후 온라인 부업에 관한 책이요. 요즘 베이비붐 세대 퇴직이 많아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출판사 담당자의 제안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글을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망설이자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블로그 글만 봐도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실제 경험담이라 더 좋고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책을 쓴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결심했습니다. 출판사와 계약을 했고 원고 작성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60세 온라인으로 다시 일하다였죠. 퇴직 후 막막했던 순간부터 시작해서 정수를 만나고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3개월 동안 틈틈이 원고를 썼어요. 새벽에 일어나 2시간씩 작업했죠. 낮에는 수업이 있었고 저녁에는 커뮤니티 관리를 했습니다. 바쁘지만 충실했어요. 일하는 즐거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 그게 제게 활력을 줬죠.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재밌어. 이렇게 바쁜 게 좋아. 제 대답에 아내가 웃었어요. 책이 출간됐습니다. 서점에 제 책이 놓인 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30년 회사 생활 동안 수많은 보고서를 썼지만 내 이름으로 된 책은 처음이었죠. 딸이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보내왔습니다. 아빠 대단해요. 퇴직하고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딸의 메시지에 가슴이 벅찼어요. 책 출간 기념으로 커뮤니티 오프라인 모임을 열었습니다. 5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했어요.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각자의 성공 사례를 나눴습니다. 저는 회계사였는데 퇴직 후 소규모 사업자 세무 컨설팅을 해요. 한 달에 150만 원 벌어요. 저는 30년 동안 간호사였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건강 상담을 하는데 월 120만 원 나와요. 모임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눴어요. 같이 콜라보 수업을 해보는 건 어때요? 재무 설계와 세무를 함께 가르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한 회원의 제안에 다른 회원들이 동의했죠. 이렇게 커뮤니티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협력의 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정수를 만났어요. 건강이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죠. 형, 책 축하해. 내가 형한테 그냥 아는 거 알려준 건데 형이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줄은 몰랐어. 정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수야, 내가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어. 정말 고마워. 제 말에 정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형, 우리 둘 다 잘 된 거지. 나도 형이 보내주는 돈으로 잘 지내고 있잖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년 전 막막했던 시절,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던 첫날, 첫 학생을 만났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형, 기억나? 형이 첫 수업하고 나서 전화했을 때 너무 떨렸다고 했잖아. 정수가 웃으며 말했죠. 맞아. 화면 공유도 제대로 못해서 학생 기다리게 만들었지. 우리는 웃으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근데 형, 이제 뭐가 목표야? 책도 냈고 커뮤니티도 크고. 정수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목표라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사는 거지. 일하고 누군가를 돕고. 나이가 들어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제 대답에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답다. 형은 항상 그랬어. 남 돕는 거 좋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어요. 제 책이 경제 서적 코너에 놓여 있었죠. 한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뒷표지를 읽더니 계산대로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군가 제 책을 사는 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 사람도 퇴직을 앞두고 고민하는 중일까요? 제 경험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모임 어땠어? 좋았어. 다들 열심히 살고 있더라.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서로 증명하면서.
제 말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도 참 많이 변했어. 퇴직하고 한동안 기운 없더니 지금은 오히려 더 활기차 보여. 저녁을 먹으며 아내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책인새가 나오면 여행 갈까? 제 제안에 아내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어디로? 제주도 한 달 살기 어때? 거기서도 노트북만 있으면 수업할 수 있잖아. 온라인 일의 장점이었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자유였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새 학생 문의가 5건이나 있었죠. 책이 나온 후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선생님 책 읽고 감동받았어요. 저도 면접 준비 중인데 수업 받고 싶어요. 30년 경력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수업 신청 가능한가요? 문의 메일을 읽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한 명 한 명 정성껏 답변했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일을 마쳤습니다.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웠어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죠. 퇴직 후 무기력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연금 외 월 100만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지 이미 오래됐고 지금은 그 이상을 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게 가장 큰 의미였어요. 다음 날 오전 커뮤니티에 새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3개월 전 가입한 65세 회원분이었어요. 오늘 첫 급여가 들어왔어요. 80만 원이에요. 그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는데 퇴직 후 행정 컨설팅을 시작하신 거죠. 30년 공직 경험을 살려 소규모 단체들에게 행정 업무를 컨설팅해주고 있었습니다. 게시글에 축하 댓글이 줄을 이었어요.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시작이에요. 후기가 쌓이면 더 많은 클라이언트가 올 거예요. 그분이 답글을 달았죠. 선생님 덕분이에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계속 격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정수에게서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오후에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퇴직 후 성공적으로 온라인 부업을 하시는 분을 찾고 있어요.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어요. 기자가 집으로 찾아왔고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죠.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기자의 질문에 정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막막했던 퇴직 초기, 정수의 도움, 첫 수업의 떨림, 점차 늘어나는 학생들, 그리고 지금의 안정적인 수입까지요.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기자가 물었죠. 자존감이에요. 퇴직하고 나서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커뮤니티 가입 문의가 폭주했어요. 하루에 50명씩 가입했죠. 기사 보고 희망이 생겼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직이 두렵지 않네요. 메시지를 읽으며 감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운영진을 구성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 5명을 부운영자로 임명했어요. 각자 맡은 분야가 있었죠. 한 분은 IT 분야 퇴직자를 도왔고 다른 분은 교육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요리나 손재주를 살린 부업을 도왔어요. 함께 커뮤니티를 키워나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아빠, 소개할 사람 있어요. 딸의 남자친구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죠.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아버님 책 읽었어요. 제 아버지도 내년에 퇴직인데 많은 도움이 됐대요. 청년의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제 경험이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 하세요? 제가 물었죠. 건설 현장 감독이셨어요. 30년 넘게 일하셨는데 퇴직하면 뭐 하실지 막막해 하세요. 청년의 대답에 제가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 경험이면 귀한 노하우잖아요. 소규모 건축주들한테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요즘 전원주택 짓는 분들 많은데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거든요.
청년이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청년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물론이죠. 30년 경험이 얼마나 값진 자산인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실래요? 제 말에 그분이 감사해 했습니다. 또 한 명의 퇴직자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시니어 부서에서 퇴직 후 삶에 관한 특강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100명 정도의 시니어들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눴죠.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제 말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연이 끝나고 70대 초반의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는 너무 늙어서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분은 평생 한복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한복 만드는 기술이면 귀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통 한복 배우고 싶어 해요. 온라인으로 가르치시면 돼요. 제 말에 그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달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첫 수업했어요. 30대 여성인데 한복 만들기를 배우고 싶대요. 다음 주에도 수업 신청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70세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거죠. 축하드려요. 멋지세요. 제 말에 그분이 답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네요. 시간이 흘러 책 출간 1년이 됐습니다. 판매 부수가 2만 부를 넘었어요. 출판사에서 축하 파티를 열어줬죠. 선생님, 2만 부는 대단한 수치예요. 베스트셀러예요. 편집자의 말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책이 2만 명에게 읽혔다는 게요. 개정판을 내면 어떨까요? 더 많은 사례를 담아서요. 편집자의 제안에 고민이 됐어요. 커뮤니티 회원들과 상의했습니다. 개정판에 여러분의 성공 사례를 담고 싶어요. 동의하시는 분? 많은 회원들이 동의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쁘죠. 저도 처음엔 안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회원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20명의 회원을 인터뷰했어요. 각자의 퇴직 스토리, 시작의 어려움, 극복 과정, 그리고 현재의 안정적인 수입까지요. 60대 전직 간호사는 건강 상담으로 월 120만 원을 벌고 있었고 65세 전직 교사는 수학 과외로 월 15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70세 한복 장인은 월 80만 원을 벌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개정판을 작성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요. 배우려는 자세와 도전하는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요. 20명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평균 나이 63세, 퇴직 후 평균 2년 만에 월 8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만들어냈습니다.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60세 온라인으로 다시 일하다 2.0-20인의 성공 스토리였어요. 출간 기념으로 대규모 오프라인 모임을 열었죠. 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각자의 성공을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었어요. 2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달 100만 원씩 벌고 있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을 찾았어요. 한 회원의 발표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정수와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형, 정말 대단해.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 정수가 감탄하며 말했죠.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처음 알려주지 않았으면 시작도 못했어. 제 말에 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 나는 그냥 방법을 알려준 것뿐이야. 실행하고 여기까지 온 건 형의 노력이지.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5년 전 막막했던 그때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던 떨림, 첫 학생을 만났던 기쁨, 커뮤니티를 만들던 날, 책을 출간하던 순간들이요. 형, 우리 참 잘 견뎠다. 정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죠. 퇴직하던 그날 밤도 이렇게 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가려져 있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하늘이지만 달라 보여요. 희망이 보이는 하늘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당신 모임 어땠어? 좋았어. 다들 잘 지내고 있더라. 제 대답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죠.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았네. 나 하나만의 힘은 아니야. 정수, 커뮤니티 회원들 모두의 도움이었지. 그날 밤 노트북을 열어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면접 준비 수업, 오후 2시 신규 회원 상담, 저녁 7시 커뮤니티 온라인 모임이었어요.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연금 외 월 100만 원을 만든다는 목표는 이미 달성했어요. 지금은 그 이상을 벌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이게 진짜 의미였어요. 눈을 감으며 감사했습니다. 정수에게, 첫 학생에게,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에게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0세에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지금 6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겁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말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누군가가 있다면요. 퇴직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50대, 퇴직하고 막막해하는 60대,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연금 외 월 100만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와 수백 명의 커뮤니티 회원들이 증명했으니까요.